불행이라는 이름의 돌이 있었는데 장대비가 돌 위로 쏟아집니다. 돌 속의 무늬, 물고기는 예수의 숨겨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폭우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영주 시인의 시집 차가운 사탕들에서 폭우사전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시인의 눈은 폭우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불행이라는 돌과 돌 속의 무늬, 그 무늬의 진짜 이름을 찾아내고 이를 담담한 어조로 읊조립니다.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존재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아이가 나뭇가지로 손바닥만한 육각형을 그린다. 이걸로 운동장을 전부 채울 수 있을까? 조그맣게 속삭이는 아이. 나는 아이의 등에 기대 그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점점 길어지는 중이다. 그림자로 태어나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이렇게 슬픈 등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만 내 본분을 잊고 아이의 등을 아주 꽉 껴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울자, 울어버리자. 내가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릴게. 흘릴 수 없는 눈물을 흘릴게. 아이가 일어난다. 나는 천천히 아이의 발에 붙어 그의 위태로운 걸음을 지켜본다. 아이가 그린 육각형들이 노을에 비쳐 별처럼 반짝인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오늘 작가의 방에는 최근 10번째 시집을 낸 시인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10번째 시집이라 청취자 여러분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황학주 시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황학주 시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학주 시인은 1987년 시집 사람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후 내가 드디어 하나님보다, 슬픔의 온도, 루시, 모월 모일의 별자리 등의 시집과 귀가, 두 사람의 집 짓는 희망 등의 시화집을 펴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마사이와 걷다, 아프리카 20년의 여행 등 다수의 에세이를 출간을 했고요. 현재 시 전문 개간지 발견과 발견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벌써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번째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감회가 어떠신가요? 네. 이번 시집에 보면 이제 만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시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이제 바로 질문하신 제 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하늘 기퉁이 맥을 짚으며 물 흐르는 소리에 나는 웃음을 참는다라거나 땅거미와 시간을 보내는 혼자만의 땅거미 무늬가 있다라는 뭐 그런 식구가 있는데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 뭐 저녁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무슨 기미 같은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아직도 뭔가를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그 늙어감이 이렇게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좋네요. 그런 늙어감이 좋다는 시기인 것 같다. 선생님, 이번 시집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집을 10권 냈다는 뭐 그런 숫자는 중요한 게 이제 아닐 텐데
어쨌든 10번째 시집을 내고 나니까 뭐 이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집은 뭐 제목은 사랑할 때와 죽을 때이죠. 또 시편의 내용도 뭐 사랑과 죽음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동안의 제 그 사랑의 시들이 어떤 뭐 사랑의 생명감, 뭐 관능성, 순수함 같은 것을 노래한 것이라면 뭐 이번 시집은 이렇게 사랑과 죽음을 대비시킨 혹은 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랑 뭐 이런 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과 죽음은 이제 인생에 던져진 뭐 가장 큰 숙제이고 네. 이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제 맺고 있는데 이번 시집을 이제 엮으면서 특히 더 드는 생각은 아마도 죽음이 없다면 그 진정한 사랑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급하고 간절하고 이렇게 뭐 목마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이렇게 사랑에 대해 알게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이제 이번 시집에서 그런 죽음은 이제 겨울의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고 또 제 사랑은 눈밭을 걷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그런 시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 거기 이제 살구 떨어뜨린 살구나무처럼이라는 시의 그 마지막형에 보면 이제 그런 저의 어떤 생각이 잘 묘사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내 사랑은 이제 꽁꽁 언 살구꽃으로 피었다 돌아간다. 뭐 이런 식구가 있는데 네. 좀 너무 비장한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런 때로는 이렇게 진중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이 독자에게 그 깊이 남거든요. 그래서 좋은 표현이라고 감히 제가 뭐 말씀드릴 자격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일 텐데 그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죠. 예. 네. 시집 설명에서 송재학 시인이 말했듯이 이번 시집을 종합하는 글자는 한문으로 생인 듯합니다. 살아가는 일에 대한 숭고함이 절절히 느껴지는 시편이 많은데 평소에 시인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를 만들어 가시는 편인가요? 예, 뭐 시를 쓰며 산다라는 그 말 그대로인데요. 뭐 매일같이 뭐 매 시간 우리가 시를 쓸 수는 없고 시를 생각할 수는 없지만 뭐 시를 쓰는 일과 사는 일이 네. 뭐 언제나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그냥 삶이 이어지듯이 시를 생각하는 시간도 이어지고 그게 제 삶이고 또 뭐 시를 쓰는 방식일 텐데 뭐 그렇게 한 걸음 뭐 한 걸음 이렇게 쓴다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뭐 나아가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시가 기다리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욱 시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재주가 좀 부족하고 뭐 시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지만 어떤 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고 그 아직은 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그 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튼 뭐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뭐 시를 한두 절이라도 네. 꼭 읽거나 쓰고 그리고 일과를 시작하고 뭐 아무리 술 취해서 돌아가도 뭐 시를 들여다보지 않거나 시를 안 읽거나 하고 자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뭐 항상 꼭 시를 읽고 잔다거나 뭐 그런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주를 하시고도 예. 시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보시고 주무시는군요. 이게 이제 뭐 술을 많이 먹고 뭐 시가 읽혀지겠습니까만 아무튼 그런 생각. 그냥 생활적 예. 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예. 이제 그런 의식을 시간을 가지려고 늘 보낸다는 애를 거죠. 쓰죠. 뭐 할 수만 있다면 뭐 시만 쓰고 책만 읽으면서 살고 싶은데 네. 뭐 그런 복은 이제 제겐 아직은 없습니다만 예. 어떤 시를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아프리카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이제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년이 넘었죠. 뭐 20년 전엔 한국 사람으로서 아프리카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였죠. 선교사들이 조금 있었을 정도니까. 당시 제가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는 그런 이제 NGO 단체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봉사요원들을 데리고 이제 봉사활동을 다닌 게 계기가 됐죠.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여성 할례라고 부르는 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 그 훼손하는 그런 풍습을 보고 갑자기 여자 학교를 세워서 그걸 좀 막아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번도 그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뭐 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운동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피스프렌드라는 이렇게 조그만 그 아프리카 전문 네. 구호단체를 이렇게 만들게 됐죠. 그런 것이 뭐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게 된 이제 어떤 일로서의 이렇게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대자연 속에서 이렇게 뭐 보게 되는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네. 어떤 야생의 세계 또는 뭐 대단히 우리하고는 다른 이렇게 근사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의 만남 뭐 이런 게 없었다면 그 인연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22년, 3년 동안 이렇게 아프리카를 다니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네요. 이 구호 활동이잖아요. 네. 네. 이런 구호 활동을 하는 게 시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뭐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이야 누구나 할 수 있고 네. 또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그걸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티나 뭐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곳에 가서도 그 활동을 해봤지만 제게 이제 이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이제 특별한 의미가 된 것은 아마 제 시의 어떤 특질과 잘 이렇게 맞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자는 제 시의 매력 중에 이제 뭐 그 하나가 애매모호성이라는 이야기들을 네. 하는데 아마 제게 아프리카를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면 애매모호한 거 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모호하면서도 명확한 거, 또 불가사의하지만 분명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또 사실 그게 또 인생일 테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세상이 그 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는 분명히 눈앞에 이렇게 구름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렇게 밤새 바람이 차고 나면 아침에 눈을 떠보면 이제 그 구름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런 상황, 현상들이 뭐 이렇게 눈앞에 항상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제게 어떤 자극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 많은 아픈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보이고 또 너무 비참한 몸과 너무나 아름다운 사유들이 이렇게 막 공존하고 뭐 이것이면서 저것이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아프리카가 이렇게 어떤 때 참 막막하게 하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또 어떤 그 청춘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은 너무 좋고 나쁜 것은 너무 나쁜 그런 세상이 제 안에도 있는데 그런 점이 이제 아프리카하고 좀 닮은 점 같아서. 말씀하신 애모호성, 네. 모호성 혹은 뭐 이율배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나요? 아무튼 그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특성 이런 것들이 닮아 있네요. 지금 그리고 또 피스프렌드 대표직 겸하고 계시잖아요. 피스프렌드는 또 청취자에게는 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피스프렌드는 지금 탄자니아 그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 지역에 있는 그 레세카타타라는 지역에 있는 이제 아프리카 자원봉사기구인데요. 제가 재작년까지 7년 동안 대표로 있다가 퇴임했고요. 지금 퇴임하셨군요.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현지인이 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본래 이제 봉사활동하고 구호활동 같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지금 그런 일은 이제 큰 구호기구나 큰 봉사단체에 다 이렇게 맡기고 주로 좀 제 취향에 맞는 그 예술학교를 지어서 원주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애들이 되게 어려서부터 생계를 이렇게 떠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면서 동시에 돈도 벌 수 있는 뭐 그런 그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접하는 그 아프리카 관광 상품 중에서 상당량은 그 예술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들의 손을 거쳐서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냐 같은 곳에서는 이제 영어가 제일 공용어인데 이제 그 스와힐리어 같은 그런 이제 모국어
즉 이렇게 아프리카어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피스프렌드 학교의 특징인데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 큰 기구나 큰 단체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원해주는 국가나 그런 큰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일들을 이제 오래 하면서 그 피스프렌드라고 하는 단체의 어떤 이제 그 정체성 같은 거 그런 것은 작은 NGO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고 정치력이 있는 그런 유엔이나 뭐 큰 기구 이런 게 몇 개도 생기는 것보다 예. 이렇게 작은 NGO 단체들, 뭐 가족 NGO, 부부 NGO, 1인 NGO 같은 이런 작은 NGO 단체들이 막 세포처럼 퍼지고 이렇게 많아질 때 오히려 아프리카의 상처들이 보다 빨리 치유되고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런 조그마한 단체입니다. 저도 사실 그 소설가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제가 구호기구에서 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좀 큰 데에서 일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점을 느꼈고 당연히 이제 유엔도 필요하고 큰 단체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특화된 NGO들이 많아야 이 유기적으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행 산문집도 내셨잖아요. 여행을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행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사실 제 여행은 이제 그 아프리카를 다니는 일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그 아프리카를 가다가 옛날에는 바로 그 직항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로마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한 이틀 쉬다가 또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먼 곳을 여행하는 이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행은 어려운 게 아니죠. 일상적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일상의 어려움 때문에 뭐 여행을 한다라고 뭐 저는 생각하는데 제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제 시가 지겨울 때 저는 이제 이제 여행을 갈 때구나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시인으로서 이제 자기 시가 지겨워지거나 뭐 동호반부에 기색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면 좀 견디기 어려운 노릇이죠. 네. 그럴 때 저와 제 일로부터 뭐 무슨 감동도 없는 거고 아무런 감동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갔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느낌 중에 하나가 이제 멀리 간다는 것이에요. 멀리 가고 오래 간다. 이런 느낌을 참 좋아해서 제 여행이란 항상 그런 느낌이 살아나는 곳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혼자서 멀리 갔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갔지만 어쨌든 그 시를 쓰는 한 뭐 언제나 이렇게 멀리 간다는 목표가 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시 쓰기라는 것도 자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가서 뭐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는 이런 일일 텐데 뭐 그런 연관성 속에서 뭐 여행을 생각하고요. 뭐 그게 여행의 강점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정말 시 쓰는 일이라는 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멀리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정말 강한 인상에 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시인들의 시를 소개하는 일도 하셨는데요. 혹시 그 아프리카 시는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우리가 이제 뭐 아시낭모라고 이렇게 줄여 부르는데 그 아프리카 시 읽는 모임이라고 있어요. 낭모는 이제 낭독하는 모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시인들의 영어 시집 또는 이제 아프리카어로 된 그런 시집을 내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잘 알겠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그 열악한 출판 환경 때문에 시인들이 뭐 시집 갖는 일이 쉽지가 않죠. 평생 한 권도 자기 시집이 없이 살다가 하는 그런 시인도 이제 많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시집을 펴낸 그 케냐의 젊은 여성 시인이 있는데 다이애나라고 마침 뭐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같이 한번 만났는데 이렇게 보내준 자신의 시집을 받아보고 뭐 껑충껑충 쓰였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아프리카의 시인들이 많지 않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와 같은 이제 그 시인 등단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볼 때는 이제 시인이 없는 건데 본래는 이제 아픔이 많은 곳에는 노래도 많고 시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시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아프리카 시의 특징은 이제 뭐 피지배자의 그런 영혼의 외침을 담은 시가 눈에 많이 띄고요. 네. 반대로 이제 그 중얼거림 같은 마치 그 주술사에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소리를 적어 나가는 네. 이런 시가 있어요. 매우 흥미롭죠. 선생님도 또 애매모호한 거 좋아하시니까 예. 맞닿겠네요. 예.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 이렇게 뭐 말의 의미보다도 예. 어떤 때는 음악성이 더 우위에 네.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막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아무리 그 스와힐리어를 알거나 사진을 뒤진다고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들을 네. 수가 없죠. 그런 아프리카 언어들을 이제 소개하는 일을 제가 조금 했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뭐 그런 언어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또 그런 아프리카어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셨는데 신간 사랑할 때와 죽을 때의 시를 한 편 낭독을 청해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떤 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제 시집의 맨 처음에 나오는 시인데요. 네. 얼어붙은 시라는 시 한 편을 제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황학주 시인의 얼어붙은 시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은 시. 한 사람의 젖어가는 눈동자를 한 사람이 어떻게 떠올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를 잊지 말자. 파탄이 몸을 준다면 봐줄 수 있겠니? 숨가쁘게 사랑한 적은 있으나 사랑의 시는 써본 적 없고 사랑에 쫓겨 진눈깨비를 열고 얼음 결정 속으로 뛰어내린 적 없으니 날마다 알뿌리처럼 둥글게 부푸는 사랑을 위해 지옥에 끌려간 적은 더욱 없지. 예쁘기만 한 청첩이여 목이 떨어지는 동백꽃처럼 좀 아프면 어때? 아픔은 피투성이 우리가 두려울 텐데. 순간마다 색스러워질 수 있는 것, 그 모든 색 너머 투명한 얼음이 색색으로 빛나는 색이 묻어나지 않는 색의 기쁨인 그것들. 우리는 대못 자국 같은 눈빛이 맑디 맑게 갠 다음 무엇을 보는지 여간에선 짐작 못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점층적인 매력이 있는 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랑할 때와 죽을 때 많이 읽으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은 뭐 무계획이 제일 좋다는 말이 있는데 네. 또 무계획을 계획으로 삼고 사시는 분들도 봤습니다만 시인은 이제 많은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시를 쓰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 시인은 수집가는 아니다. 오히려 시인은 이렇게 새로운 것이 등장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비우는 사람이 아닌가. 더욱이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뭐 그런 일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는 일을 좀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모으고 수집해 놓았던 것들,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것 가지고는 이제 외로움을 견딜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비울 때 견딜 만한 그런 애로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는 이제 지금까지 10권을 냈는데 이제 어떤 목표는 아름답고 재미있고 되도록 짧은 시를 써야겠다.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걸 좋아하시는가 봐요. 제 시들이 좀 그 말이 많아서 네. 이번 시집 뒷부분에 좀 네. 짧은 시들을 이렇게 선보였는데 저한테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입니다. 그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모두들
비통에 담겨 있는 시점에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데 어떤 실종자 구조와 수습 작업이 이렇게 순탄하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빌고요. 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을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뭐 배 어디선가 짠하고 네. 실종자들이 살아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뿐인데 모두들 잘 이겨내시고 다시 또 우리가 어디선가 시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그런 사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와 문장의 소리 제작진들도 그러길 정말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선생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곧 11번째, 12번째 시집도 나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즐거웠습니다. 그럼 예. 안녕히 가십시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 생태계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이 코너에 모시는 분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모신 분도 독특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트레킹 가이드, 오지 가이드로 불리는 염한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이 염한규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할 테니까요. 제가 잠시 프로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먼지 들어찬 목공소에서 일했었고 그전엔 방진복을 뒤집어 쓴 반도체 회사 공돌이였던 적이 있다. 욕만 먹는 축구 심판과 역시나 욕만 먹는 아파트 관리실 직원으로도 일했었다. 지금은 중국 현지 여행사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을 받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프로필 본인이 직접 써주신 거죠? 예, 고심 끝에 쓴 네. 프로필입니다. 근데 뭔가 이게 상반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목공소는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고 예, 반도체 회사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먼지를 전혀 안 쓰고 그 뒤는 또 통일성이 있네요. 예, 그런 공통점을 이제 네. 예전을 좀 되짚어 보면서 발견했네요, 제가.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세 줄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DJ님 읽으시는 거 들으니까 약간 어렵게 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욕만 먹는 축구 심판과 욕만 먹는 아파트 관리실 직원. 예. 이것도 일관성이 있고 뭔가 프로필이 시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뭐 좀 더 자세하게 네.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와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어디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얽매이는 느낌의 일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냥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일도 많이 하지만 돈이 되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약간 불의 정신으로 사시는군요. 예, 불의 정신. 예, 좋게 상부상조. 생각합니다. 예. 중간에 돈이 끼어있지 않은 거래관계. 그래서 뭐 원목 가구 만드는 목공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공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서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봄이다 보니까 나무 옮겨 심는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예, 이렇게 이식하는 거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어떤 그 나중에 가을에 축제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 쓸 시설에 전기 설비 같은 것도 설치하고 구들돌 깔고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냥 저랑 에너지가 맞고 좀 활동적인데 돈도 주고 그런 일 여러 가지를 하니까 뭐 하나를 요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가이드는 이제 제가 중국 문남성에 가 있을 때 하는 네. 일입니다. 현재는 한국에 체류 중이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일을 부정기적으로 받아서 하는 건데 네. 이러한 다양한 일들의 소스를 네. 그러니까 이 일을 어디서 받아오나요? 예전에는 검색을 하다가 네. 어떤 그 맥락이 읽히잖아요. 네. 상상을 해보면 저건 나랑 에너지가 좀 맞겠구나라는 일을 찾아갔는데 요즘은 제가 한국에 오면 이제 백수로 거의 놀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안을 역으로 해오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일감을 주는군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자잘한 기술들을 아는 분들이 이제 저를 찾습니다. 이 옛날에 네.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엄정화가 나오는 영화인데 무슨 홍반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내용은 대략 알고 예.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홍반장이 지금 네. 약간 이 한규 씨와 같은 그런 캐릭터거든요. 아,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홍반장이 나타나서 다 일을 해결하고 네. 항상 돈을 챙겨가요. 제가 한규 씨는 약간 돈을 안 지향하는 삶이 그런 것 같은데요. 돈을 안 챙겨가기도 하지만 예. 아무튼 딱 영화 속의 홍반장 같은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운남성에서는 이제 오지 가이드 역할을 하고 트래킹 계시잖아요. 가이드. 근데 우린 뭐 오지 가이드라는 용어도 저에겐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네. 오지 가이드라는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우선은 그 사전적인 정의는 잘 몰랐는데요. 네. 저는 그냥 오지라고 할 때는 사람이 드물고 왕래가 많지 않은 지역들, 깊숙한 뭐 두메 산골 그런 곳들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거기는 면적이 넓어요. 네. 우리나라 한국의 지금 한 5배 정도 면적이 되는 단 한 개의 성인데. 운남성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2006년부터 거기를 다녔지만 잘 모르는 지역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아주 유명한 대도시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찾는 곳들을 모시고 가는 거죠. 주로 이제 오지다 보니까 차가 연결되지 않는 마을로 가니까 뭐 짐은 노새나 야크에 싣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트레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요즘 인기가 굉장히 있잖아요. 등산 네. 트레킹. 그렇게 해서 그런 곳으로 이제 제가 안내 가는 일을 하는데요. 뭐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중국의 소수민족 56개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26개 가량이 운남성이 고향이거든요. 예, 그런 지역으로 뭐 여행단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이제 배려하고 미리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그래서 보면은 현지어나 현지 문화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선호하는 식량, 네. 꼭 필요한 약, 또 늘 생겨나는 일들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보통 이제 식사 준비 그러는데 뭔가 식량 이러니까 굉장히 서바이벌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제 왜 고산지대가 많은데요. 네, 확실히 오지라서 그런지 한 5,000m급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상적인 그 조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전문 등반가들은 아주 좋은 그 압력 밥솥 같은 걸 쓰시는데 저희는 그런 수준은 아닌데 5,000m급 산을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간편식을 먹습니다. 운남성이 5,000m 이상 되는 곳도 있는 건가요? 제가 꼭대기까지 가지 않지만 트레킹하는 오지로 들어가는 산 중에 6,744m짜리 산도 있습니다. 메리설산이라는. 저 예전에 네. 볼리비아에서 5,000m 이상 되는데 올라가 봤는데 네. 고산 반응 겪으셨죠? 그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했거든요. ENG 카메라를 들고. 예. 저 어지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예.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이 현지가 약간 척박한 걸 의식해서 식량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오지 가이드는 결국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가이드인데 네. 오지에 특화되어서 이제 예.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뭐 쇼핑센터를 가거나 뭐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라텍스, 네. 뭐 옥장판 이런 거 팔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구분을 저는 사실 트레킹 가이드가 더 담백한 표현 같은데 네. 오지 가이드는 뭔가 좀 낭만적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는 그냥 요즘 우리나라에 몇백만 명 있다는 그 백수랑 완전히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북한산 자락 네. 쪽에 사는데요. 네네. 강북구. 일어나면 일단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약수터를 가거든요. 그 4.19 기념탑 있는 동네로 가면 약수터가 몇 군데 있어요. 수유리 쪽에요? 예. 거기를 이제 자전거나 걷거나 해서 가고 또 근처에 뭐 그럼 물도 다 떠오신 물로 지금 물을 사 먹으면 예. 비싸잖아요. 제가 사는 곳이 운남성이다 보니까 예. 물가나 예. 물값 같은 거 보면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다 떠서 네. 드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동생이 같이 사는데 물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네.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동생 물 먹는 물을 하마?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그 운남성에서의 생활을 연이어서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아침에 그래서 물 뜨고 네.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물을 뜨고 오면은 요즘 날씨가 되게 좋아졌으니까요. 걸어서 이제 또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예전 드림랜드. 드림랜드가 꿈의 숲으로 바뀌었어요? 모르셨어요? 예. 드림랜드는 저는 어릴 때 TV로만 보던 곳인데 네. 실제 드림랜드를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상경하니까 꿈의 숲이라고 이렇게 조경 잘 돼 있는 공원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한쪽 구석에 이렇게 강북 문화정보도서관도 있고요. 시간 보내기 좋죠. 잡지 보고 뭐 그 안에 DVD 빌려서 영화도 또 무료로 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미아 삼거리까지 가서 조조 네. 영화. 아 역시 조조 영화. 예, 백수들 네. 그 동료 백수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조조 영화 시간에. 아 거기 가면 아는 분들 계세요? 아니 서로 인사를 하거나 낯이 있지는 않은데 네. 그냥 딱 보면 뭔가 동료 의식이 네, 전해진다. 직업 이런 없구나. 지금 수입 굉장히 없거나 불확실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침 조조 시간에. 그래도 또 일하시니까 또 돈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조조 네.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돈이 아. 없으면 영화관도 못 갑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런 또 어떤 사람들은 밤새서 일하고 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영화를 보고요. 그리고 또 뭐 하죠? 일요일 날은 축구 합니다. 네, 조기 축구는 아니고 네. 점심 때 하는 축구. 그 축구 모임 같은 게 있는 예, 거죠? 아현중학교에서 축구하고 있고요. 이런 거 일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뭐 돈 없이도 갈 수 있는 아는 사람이 하는 카페 같은데 네. 가서 앉아 있거나 빈둥대고 그렇게 좀 노는 편이네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 되게 바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하기 약간 멋쩍습니다. 아닙니다. 네. 또 운남성에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럼 운남성에서는 일하실 때 어떻게 지내시나요? 거기서 역시 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구분이 되는데 네. 성수기에는 이제 일이 쭉 이어지는데 일은 보통 한 4박 5일이나 좀 멀리 가거나 외진 곳으로 가면 6박 7일 정도거든요. 더 긴 코스를 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이 그 내는 시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맥시멈 그때 공항에 처음 가서 인사드리고 픽업해서 기간 내내 그 트레킹 과정을 다 함께 하죠. 아침에 깨실 때부터 깨우기도 하고요. 산에서는. 아, 주무실 때까지 다 하고요. 그렇게 이제 뭐 트레킹은 그렇게 바쁘게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그 제가 집이 있는 지역은 여강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지 말로는 리장이라고 하는데 리장요? 예, 거기 리장 저도 압니다. 예. 아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잖아요. 예, 자연 환경이 예, 좋습니다. 늘 이렇게 파란 하늘이 있고 1년 내내 꽃이 피는 네. 무릉도원 그런 네. 느낌의 예, 거기 자전거 타고 그냥 돌아다니고 마을 같은 데로 근처에 있는 산들이 좀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도시 자체가 2,400에 있기 때문에 동네 뒷산이 한 3,500, 4,0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 뒷산이 잠깐 몇 실제로 미터? 그렇습니다. 동네 뒷산이 몇 미터라고요? 3,500에서 4,000m. 3,500에서 4,000m요? 예. 그러니까 뒷산 자전거 타고 한 반나절 올라오면 4,000m 정도. 뒷산 한번 올라가다 사람 웬만하면 그냥 완전 넉다운 되겠네요. 아 근데 적응이 되시면 그냥 네. 뭐랄까요? 저기 구례 읍내에 있다가 성삼재 올라가는 정도 느낌. 아, 그럼 지리산. 네. 지금 이 염한규 씨는 그럼 뒷산을 3,500m 되는 4,000m 정도. 4,000m 예. 되는데 그리고 그 뒷산 도시에서 가는 느낌으로 보이는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도시의 올라가시는 상징산 있잖아요. 예. 이렇게 경복궁에서 보이는 저 북악산인가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상징산은 5,800m 정도. 5,800이요? 아, 진짜 저는 이 대륙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스케일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나시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수민족이 사는데 오래 역사가 깊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명민한 똑똑하기도 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거기 한 800년 정도 된 옛 마을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맑은 물 흐르는 수로가 잘 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가 지금 여행지가 됐거든요. 중국 국내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래서 거기도 역시 카페나 이런 게 홍대 못지않게 잘 돼 있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네. 리장에 갔다 와서 네.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서 저도 그 사진 같은 걸 찾아서 이렇게 봤거든요.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예, 제가 머물 때는 아닌데 예, 자주 가는 곳에 그 유명한 그 황석영 작가님이 예, 예. 한 달 머무르면서 네, 압니다. 글 쓰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거기서 소설을 쓰고 나왔었죠. 예, 저는 네. 못 뺐어요. 그때 자리를 비우고 있어서 네. 못 뺐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이 가이드 역할도 하시면서 또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소개 좀 해주시죠. 많기도 많은데 네. 저만 재밌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하고 또 글쎄요. 말씀하셨는데 재미없으면 편집되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거기 주로 이제 아무래도 손님들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좀 본인이 자리를 비워도 돈이 들어오는 식당 사장님, 그렇죠. 중소기업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예, 분들이 여행을 많이 오시겠죠. 7일씩 시간 내는 네. 분들은 또 아주 말단 직원들은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언제 몇 년 전 어떤 연말에
S모 네. 우리나라 대기업 예. 직원분들을 모시고 트레킹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되게 규범의 세계. 예. 제가 최근에 그 김두식 교수가 쓴 뭐 해도 괜찮아더라. 불편해도 괜찮아. 네. 욕망해도 괜찮아. 욕망해도 예. 괜찮아를 이렇게 도서관에서 굉장히 30분 만에 네. 속도로 그냥 대충 봤어요. 깊이 읽을 그게 시간이 없었나? 근데 그때 보니까 그걸 세 개로 나누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세계와 개의 세계 이렇게 네. 나누죠. 그 S모 직원 전자 직원들은 굉장히 규범 속에서 잘 살아왔잖아요. 공부도 잘하시고. 네. 근데 저는 아까 직업이 다양한 걸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좀 충동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냥 욕망을 따라. 그러면 한규 씨는 네. 세계 세계. 그다음 그 직원들은 개의 네. 세계. 제가 그렇다고 뭐 색을 밝히는 네. 거는 아닌데요. 아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때 모든 사람이 그런 건데. 이제 대화를 아무래도 한 며칠간 산길을 걷고 이런 코스니까요. 짐은 또 낙이나 약효에 다 실었으니까 홀가분하잖아요. 그럼 말도 좀 홀가분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듣더니 좀 나이가 제가 좀 더 어린데 독특하고 재밌게 살았던 것 같으니까 좀 부러우신 느낌 같은 것도 있고 예. 호기심도 많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저보고 뭐 미래에 대한 대비는 하는지 저 삶이 불확실해 보이는데 그런 거는 괜찮은지 그런 질문들을 좀 하면서 한 이틀 정도를 걸었거든요. 근데 한 사흘째 되는 날 협곡길을 따라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낭떠러지 코스가 있어요. 사망 사고도 있었던 예전에는. 거기는 이제 긴장을 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제가 좀 막 그런 얘기를 나누고 딱딱하게 그 길을 가는데 안개가 그날따라 되게 심하게 껴가지고 바로 앞에 한 5m 앞에 가는 사람의 뒷꽁무니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한 발 옆 낭떠러지는 한 직벽이 한 1500m 정도 되는 직벽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뭐 얘기만 하면 기본 다 1500, 200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터는 깔고 돌멩이 가네요. 하나 던지면 예.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떨어지죠. 그런 곳인데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이제 되게 조심하시라고 여러 번 제가 멘트를 했었어요. 그때 그 팀의 일행 중에 제일 직책이 높아 보이는 아마 뭐 간부라고 하나요? 네. 그런 분들 같은 약간 서글서글한 인상의 중년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며칠 동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친해졌다고 느꼈는지 저한테 저는 굉장히 긴장해 있었는데 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째 꼭 한규 씨 인생 같네. 그러면서 네, 많이 친해지셨는가 보네요. 예, 근데 네. 저도 되게 그 긴장해 있는 와중에 되게 웃었고요. 뭐 다른 분들도 좀 웃으시길래 즐겁게 봤고, 예, 그래도 막 이렇게 또 추스리고 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일정이 며칠 이어지고 마지막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날에는 좀 긴장을 푸는 의미로 케이블카 타고 좀 일반 관광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역시 또 케이블카 타고 가는 것도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념사진 표지석이 딱 서 있습니다. 그렇죠. 4,644m. 인증샷을 찍어야죠. 예. 예, 우리나라 분들 유난히 좋아하시거든요. 예. 뭐 옥룡설산 몇 미터 이렇게 딱 써 있는 곳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케이블카 내리면 또 핑 돌거든요. 갑자기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으실 때 제가 한 이틀 2, 3일 전에 들었던 그 농이 생각이 나가지고 기념 촬영 막 하고 계신데 이문같이 생긴 그분 선생님께 뭐 이렇게 높은 데 처음 오셨죠? 이러니까 아유 그럼 내가 뭐 일만 하고 사느라 이런데 처음이지 이러길래 아유 이제 뭐 산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고 내려갈 길밖에 안 남으셨다고 하산길밖에 안 남으셨다고 그런 농담을 했었거든요. 역시 또 1승 1패로 이제 주고 받으셨네요. 네네 약간 복수한 느낌도 들고 네.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호탕하게 이제 네. 들으시고. 근데 이 일이 왜 지금 기억이 나냐면은 그때 기분 좋게 막 파한대소하고 헤어졌는데 그 날 저녁에는 이제 도시로 돌아가면 막 발 마사지 받고 한국 귀국 준비를 하거든요. 네. 각자 자유 시간도 가지고. 근데 호텔 로비에서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시더니 뭔가 이렇게 제가 느끼잖아요. 며칠 같이 다녔으니까.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안 좋은 이메일이 왔군요. 그런 느낌이 예.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뭐 그날은 되게 이상하다. 왜 어두워지시지 하고 떠나는 날 이제 공항에서 그 다음 날 인사하고 뭐 연락처 명함도 받고 막 이러는 중에 어떤 직원이 저한테 귀뜸을 해줬는데 제가 그 농담을 한 예. 날이죠. 그날 저녁에 호텔에서 돌아와서 메일을 열 때 일종의 해고, 예. 뭐 좌천 예. 그런 것에 가까운 지방 정근 통보를 받았대요. 메일로. 진짜 인생에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아마 연말이라서 그런 네. 내용들이 오가는 모양인데 그래서 뭐
인사 나누고 뭐 한국 오면 소주 한 잔해 이런 말을 하시는데도 되게 몸둘 바를 모르고 이게 말이 씨가 됐나? 아, 그럼 이 자리에서 되게 그분께 사과의 말씀 한번 드리시죠. 아, 네. 뭐 그런 마음은 따로 없어요. 아, 따로 그런 마음은 죄송하긴 없고. 했는데 네. 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또 메일로 그런 걸 알려주는 좀 비인간적인 회사도 나쁘고 그렇죠. 그런 거지. 그냥 기억이 납니다. 성함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좀 인상 깊은 일이에요. 재밌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결말 때문에. 그렇네요. 네.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인데 네.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네요. 예. 네, 그럼 또 에피소드를 듣다가 저희가 또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기가 좀 네. 그렇긴 한데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음식 드셔보셨을 거잖아요. 여기저기 다니시면. 예. 아, 제가 네. 여기 운남에 정착하기 전에는 중국을 자전거로 여행을 했었는데 네. 거의 잠깐만요. 뭐 대륙- 중국을 자전거로 여행을 했다고요? 아, 예, 예. 처음에 그러니까 거기 인연이 된 게 네. 그 여행길에서 마음에 든 지역이라서 눌러 앉았던 겁니다. 와, 근데 그 먼 중국을 자전거로 어떻게 여행을 해? 아무튼 그렇게 쭉 다니시면 많이 먹게 돼요. 그렇죠. 오지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맛있는 음식 혹은 이 음식은 정말 못 먹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아, 가이드를 다니던 중에요. 예, 예. 이제 일상적으로 이 오지라고는 해도 저는 여러 번 가잖아요. 수십 번씩 가니까 이제 오신 분들은 오지지만 저는 늘 가는 코스들인데 그중에 아주 깊은 협곡이 하나 있어요. 거기 산을 찾아오는 그런 뭐 트래커들 상대로 제가 모시고 가는 선생님들처럼 그런 등산객들을 상대로 하는 산장 그 롯지라고 하나요? 예, 롯지. 그런 곳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주인장이 뭐 어느 해 한 가을 11월경 10월경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갔더니 말벌 있잖아요. 벌집을 다 뜯어놓고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그게 1년 중 그때만 먹을 수 있는 귀한 건데 너도 같이 먹자 이라고 해서 저도 거기 껴앉았거든요. 마당에. 보니까 산에서 이렇게 자생하는 말벌의 애벌레인데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 검지손가락 한 2마디 정도 크기의 그런 애벌레입니다. 노란 애벌레인데 변태를 앞두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얀색인데 외형은 벌써 벌이거든요. 네. 자기가 이제 껍질만 벗기면 벌이 돼서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 직전에 딱 그걸 먹는 거예요.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그래서 유난히 뭐 징그럽고 이런 건 아닌데 저게 맛있나? 하고 봤죠. 그랬더니 뭐 난로도 많이 먹고요. 그냥 카드놀이하고 마작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이러면서 친척들끼리 일가 친척들끼리 그 시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명절 같은 그런 자리인데 막 먹는데 보니까 그 제 눈에 들어온 풍경이 뭐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그 주인장의 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중국말을 잘 못하세요. 표준어를 완전 소수민족 말밖에 못하시는데 말은 잘 안 통하는데 저는 늘 인사하고 되게 웃는 얼굴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언젠가 사진 한 장 찍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자기 출가한 뭐 딸한테 애벌레 중에서 굉장히 빛깔이 곱고 좀 큰 걸 골라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더라고요. 아, 직접. 예. 그 벌 애벌레 네. 그 꿈틀꿈틀 살아 있는 걸요. 그런데 그 장면이 제가 그때 좀 외로움을 타고 막 향수병이 있어서 그랬는지 되게 보기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 입에 이제 넣기 시작했죠. 옆에 있던 것들 네. 집어서 살아있는 애벌레들을 한 주먹 이상 먹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영양가도 맛있나요? 높다고. 아, 맛은 잘 안 느껴져요. 객관적인 맛은 잘 모르겠는데 되게 꽃향 같은 게 약간 나거든요. 예. 산에서 자라서 그런가? 꽃향도 약간 나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집 생각하면서. 근데 그날 뭐 소수민족들이 그 집에서 담그는 예. 술을 독주 한 50도 넘는 술을 또 먹고 대취해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먹은 애벌레는 다 토하게 됐습니다. 또 혐오스러웠던 음식은 아, 그런 거 좀 많은 편인데요. 네. 그냥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자랐는데 개구리나 메뚜기 같은 거 튀겨서 반찬으로 싸우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맛소금 찍어 먹고 개구리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된 혹은 네. 시골 출신들한테는. 근데 개구리라고 하길래 그 찜통 안에 있는 개구리 먹자고 하길래 그래 하고 뭐 그래봤자 개구리지 나도 많이 먹었는데 하고 먹으려고 또 굉장히 맛있게 먹어주려고 했죠. 대접하는 거니까 뚜껑을 딱 열었는데 개구리들이 그 찜통 안에 나란히 쪄진 채로 잘 익은 채로 앉아 있는데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크기가 일단 너무 크고요. 말하면 이거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은 좀 불쾌할 수 있는
아, 뭔지 알겠다. 예, 정말 굉장히 큰 개구리인데요. 정말 혐오스럽겠다. 크기도 징그럽지만 더 놀라운 거는 네. 그 개구리의 손이 우리 손처럼 이렇게 5손가락이 다 있고 네. 하필 또 사람 살색이었거든요. 네. 손바닥을 바닥에 뜨거운 바닥에 딱 붙인 채로 다 익어 있더라고요. 아, 이걸 왜 물었지? 그래서 개구리쯤이 하고 열었는데 네. 아, 그 손을 보는 순간 못 먹었습니다. 아, 너무 우리랑 닮은 손을 갖고 저도 있어서. 못 먹겠네요. 예. 네. 저는 사실 음식 안 가리는데 네. 이거 뭐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비유가 좋아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센 것도 많이 먹었는데 아니요 지금 수위 조절을 이 정도로도 우리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은 문학을 사랑하시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이라 예. 또 식사 중에 들으실 수도 있고 해서 요 정도로 끝내는 걸로. 저도 하겠습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감수성이 그렇죠. 예민한 편입니다. 이 한규 씨의 눈빛에서 제가 말을 더듬긴 하지만 당연히 느껴지고요. 오늘 굉장히 씁쓸하지만 네. 여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굉장히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되고요.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오지 여행 가이드 염한규 씨와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 봄은 참 이상합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꽃들의 개화 시기가 어긋나더니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채 피어보지도 못한 꽃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찰나와도 갔던 봄날, 가슴이 먹먹하도록 그리워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